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강 HTML, CSS 20강 태블릿 레이아웃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웹 PC상에서 웹 문서를 만드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스마트폰 레이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오늘부터 이제 태블릿에서는 어떻게 레이아웃, HTML과 CSS를 가지고 어떻게 레이아웃을 만들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헤더하고 내비, 메뉴죠. 보통 메뉴로 많이 제작을 하죠. 그래서 헤더와 내비 부분을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헤더 부분입니다. 자, 헤더 부분은 이것도 이제 타블렛,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브라우저를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타블릿, 뭐 아이패드라든가 아니면 탭, 삼성 탭이라든가 아니면 뭐 LG 우리나라 제조사에도 탭이 많이 나오죠. 아니면 다른 외국 제조사에서도 탭이 많이 태블릿 PC가 많이 나옵니다. 그 태블릿 PC에서 실제로 서버에 올려놓고 태블릿 PC로 접속을 해서 거기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여건상 지금은 동영상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태블릿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태블릿 PC에서 가능하면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태블릿 PC를 작업하는데 태블릿 PC에서 헤더 부분 이 부분입니다. 먼저 보통 대부분 다 그 웹사이트의 로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비게이션 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왼쪽에 이렇게 메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붙이고요. 오른쪽에 또 메뉴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분할해서 붙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좌측 메뉴 여기를 구성해요. 그래서 이것도 좌측에 어떻게 하면 메뉴를 쭉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요. 나머지 이 부분 컨텐츠라든가 푸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스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을 해서 20번 20-1 예제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거를 제가 태블릿에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브라우저에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태블릿을 가지고 구비하고 계신 분들은 태블릿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요런 구조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헤더를 만드는데 헤더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뉴를 왼쪽에 이렇게 나열을 하고 오른쪽에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줄이면 메뉴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가려지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이렇게 지속되는 거, 이런 레이아웃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코드가 조금 긴데요. 자, 보시면 전체적인 HTML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먼저 헤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비가 있고요. 요 두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는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요 윗부분. 뭐 윗부분은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디비전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id는 헤더라고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문단 태그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비전 태그 큰 덩어리 또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랩이 있고요. 랩이 컨텐츠, 요 컨텐츠 내용이겠죠. 그래서 컨텐츠 내용이 쭉 다 나오고 있고 맨 밑에 푸터가 존재합니다. 총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몇 덩어리? 네 덩어리가 있는 거죠. 푸터 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텐츠 부분이 쭉 코딩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내비가 있고 그 다음에 헤더가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서 보면 큰 덩어리가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 먼저 이 윗부분 헤더가 있고요. 다음에 내비가 있고요. 다음에 이 부분이 컨텐츠 부분입니다. 컨텐츠 부분은 또 크게 두 덩어리, 오른쪽에 메뉴, 다음에 왼쪽에 컨텐츠, 다음에 푸터가 맨 마지막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는 방금 봤듯이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헤더의 CSS 스타일을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 보면
그 초기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타리크 전체 모든 태그의 마진과 모든 태그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들, 이 웹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마진과 패딩은 기본적으로 0을 주도록 합니다. 다음에 바디의 글자는 요 글자, 폰트는 요 글자를 쓰겠다. 다음에 li의 리스트 스타일은 주지 않겠다. 논을 줬습니다. 다음에 바디의 min, width, 최소로 줄어들 수 있는 게 1000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 그 웹 문서가 바디, 전체적으로 바디로 감싸져 있는 거죠. 바디의 최소의 사이즈, 최소의 가로 사이즈가 1000이란 얘기예요. 그죠? 10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어요. 줄어든다 하더라도 요 메뉴들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 메뉴가 브라우저가 줄어드니까 얘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소 값을 min, width라는 속성을 줌으로 해서 1000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1000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쪽에 1000 픽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레이아웃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 태그에 1000을 줬고요. 자, 헤더 살펴봅니다. 헤더는 높이가 100픽셀이래요. 그래서 100픽셀 줬고요. 다음에 라인 헤이트도 100픽셀이래요. 자, 헤더하고 지금쯤이면 이제는 이렇게 두 코드만 들어가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로축 중앙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겠죠. 다음에 패딩은 10픽셀이래요. 여기 10픽셀, 위아래 다 10픽셀 준 거고요. 보더 바텀, 보더를 주는데 아래쪽에 바텀에만 1픽셀로 가느다랗게 선을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폰트의 컬러는 하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헤더는 별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p 태그, 그 안에 있는 문단 태그 p 태그의 폰트의 사이즈는 2배 키웠어요. 그래서 글자가 크게 들어갔고요. 폰트의 웨이트에다가 볼드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뭐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수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고수가 됐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자, 내비게이션 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바디를 최소의 위드 값을 1000픽셀을 주어진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의 바탕을 이런 색으로 써요. EB 높이를 80픽셀 줬고요. 라인 헤이트도 80픽셀, 즉 세로축 중앙 정렬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 안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HTML 태그를 보면 이렇게 리스트, UL과 LI를 통해서 리스트로 줬는데 두 덩어리로 나눴어요. UL과 LI 리스트로 버튼 1, 2, 3, 4, 5, 그 다음에 버튼 6, 7로 해서 이렇게 두 덩어리 나눴습니다. 자, 두 덩어리 나눈 것 중에서 두 덩어리 전부 다 UL 태그는 오버플로어 히든을 줬어요. 넘치면 가려지게 넣고요. 첫 번째 UL 구조 선택자를 이용해서 차일드 1번째, 차일드 2번째 다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UL이 누구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왼쪽 정렬이 되게, 다음에 이 부분 두 번째는 어떻게 플로트를 줘갖고 라이트, 오른쪽 정렬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양분된 거죠. 왼쪽에 들어갈 녀석들과 오른쪽에 들어갈 녀석들을 양분해서 배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li, ul 안에 li가 있죠. 리스트 아이템들이 있죠. 그것들은 전부 다 레프트, 플로트 속성 레프트를 줬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하나씩 정렬, 수직 구조가 아닌 수평 구조로 주기 위해서 플로트, 레프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li의 a 태그죠. a 태그의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none,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록을 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A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블록을 주고 패딩을 50을 줘요. 이 주는 이유가 왜 그런다고요? A 태그를 확장을 해서 내가 btn1이란 것을 사용자가 직접 클릭하지 않고 이 사각형에 근접해서 요 아무 부분, 요런 부분을 클릭을 해도 btn1이 클릭될 수 있게, 즉 사용자한테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A 태그에다가 블럭을 주고 패딩을 50을 준 겁니다. 즉 좌우로 다 확장시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A 태그에 주는 이런 기법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보더 라이트 오른쪽에다 1픽셀 줬어요. 그래서 1픽셀씩 이렇게 보더 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하고 컬러는 화이트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L에서 첫 번째, 라스트 차일드, UL의 라스트 차일드가 누구예요?
얘죠, 얘. 오른쪽에 있는 애. 이 녀석의 LI의 첫 번째 녀석과 마지막 녀석의 속성을 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녀석의 A 태그에는 보더 레프트 왼쪽에다가 1픽셀 준대요. 그래서 요 선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보더 라이트에는 이쪽에다가는 0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 보더 값을 빼버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거, 이런 기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더와 내비게이션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거 우리가 다 뭐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된다고요? 민 위드 최소 값을 1000픽셀을 줬어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이게 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쭉 줄어들다가 브라우저가 1000픽셀, 가로 사이즈가 1000픽셀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바디는 무조건 1000픽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즉 BTN6과 BTN7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이쪽 그 전체적인 UI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법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 볼까요? 장표로. 네, 돌아와서 헤더 작성을 했고요. 메뉴, 그 다음에 이쪽 그 본문에서 왼쪽에 있는 요 수직 구조의 메뉴 구성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구조의 랩이죠. 랩으로 감싸져 있는데, 랩으로 감싸져 있는 것 중에 큰 덩어리 내비게이션 LEB, 로컬 내비게이션 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수직 구조로 쭉 돼 있어요. 그럼 수직 구조로 돼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쓰면 되겠죠. 쓰면 되는데, 밑에 부분에 선이 점선이 되겠죠. 보더의 솔리드 타입이 아니라 대시드 타입을 이용한 거겠죠. 자, 살펴봅니다. 자, 위에 가니까 랩은 전체를 싸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버플로어 히든이 주어지고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요런 색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중에서 그 안에서 큰 덩어리 또 내비게이션, 그 로컬 내비게이션 바 LNB는 플로트 레프트래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 큰 덩어리가 왼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은 250픽셀이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250픽셀을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리스트가 UL과 LI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링크가 걸려 있는데, 링크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A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속성을 줬고요. 패딩을 위아래 10픽셀, 좌우 20픽셀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여기를 클릭을 해도 BTN9가 선택이 될 수 있게 확장시켜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의 바텀인데 아랫부분에 그 보도 값을 줍니다. 1픽셀을 줬죠. 그리고 나서 솔리드가 아니라 대시드로 줬기 때문에 점선이 점점점점점점 나열될 수가 있겠고요. 색상을 또 부여했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을 줬어요. 논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선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원래는 이게 없으면 파란색,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파란색의 그 링크가 걸려있는 글자들은 파란색이 나오겠죠. 근데 그 글자도 보기 좋게 이런 색으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디스플레이 블럭 A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럭과 패딩을 줘서 A 태그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사용자가 클릭을 할 때 비스무리하게 이 근처에 가서 어느 곳을 클릭을 하든지 간에 클릭이 용이하게 클릭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기법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볼 건데, 내용이 굉장히 좀 많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씩 따지고 보면 별 내용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문자, 오래간만에 보죠. 그 문자 선택자 또 나오고요. 문자 선택자에 퍼스트 라인, 퍼스트 레더 같은 거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보면 자손 선택자도 나오고요. 이런 데는 후손 선택자죠.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어떻게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로 사이즈가 민 위드라는 속성을 줘갖고 가로 사이즈가 브라우저가 사이즈가 줄더라도, 지금은 제가 브라우저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타블렛에서는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왜 민 위드 값을 주냐면 타블렛의 사이즈가 조그만 타블렛도 있지만 커다란 타블렛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타블렛이 됐건 커다란 타블렛이 됐건 모두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 적용되기 위해서,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요런 그 민 위드 값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유념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코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직 태그, 수직 구조 어느 부분이었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수직 구조인데 이 부분에 CSS가 들어가 있는 부분, 얘는 굳이 수평으로 줄 필요 없기 때문에 li에다가 플로트 레프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a 태그, lib 태그, 여기 id에다 플로트 레프트 줬죠. 왜요? 결과물을 보면 이 전체 랩을 갖다가 반을 나눠서 이쪽 왼쪽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붙인 거죠. 상단에 붙인 게 아니라 왼쪽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컨텐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우선 레프트로 붙여서 정렬을 시키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알아볼 컨텐츠, 얘도 마찬가지로 레프트로 붙겠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레프트, 여기 보이네요. 코드가 레프트 붙인 거 보이시겠죠? 그래서 처리한 거. 다음에 메뉴에 A 태그를 확장해서 클릭을 용이하게 만드는 기법들, 이런 기법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태블릿이 사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환경뿐만 아니라 태블릿의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블릿에서의 레이아웃 잡는 것도 꼼꼼하게 다 살펴보면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나머지 부분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